뭐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이런 직무들. 이공계 예시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수치화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경쟁률이 높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들어가려면 이 수치화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원생이가 알려줄게요. 네, 원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공계이신가요? 그런데 취업 예시들 보면 너무 다 문과 예시밖에 없지 않으세요? 뭐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이런 직무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공계 예시에는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 오늘 환영합니다. 수치화라는 내용은 면접왕 이영님이 되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개념인데요. 저도 신입사원 입사할 시절에 진짜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저도 계속해서 이공계 예시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취업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쓰면 좀 되겠다 하게 된 꿀팁들을 여러분께 오늘 방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영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많이 들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여기서 판매 실적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몇 배 상승했어요. 마케팅 직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소비자 몇 명을 만나봤더니 거기서 어떻게 했더니 결국 만족도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과 직무는 대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첫 취준이시거나 혹은 이런 수치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직무는 이런 거거든요. R&D. 이 실험을 해봤다. 이걸 설계해봤다. 이걸 분석해봤다. 뭘 해봤다류. 사무직 이런 보고서를 써봤다. 뭘 써봤다류. 이런 경우에 대체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꿀팁 2개를 오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노력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몇 시간 동안 며칠에 걸쳐서 이걸 해봤다. 예를 들어서 촉박한 상황에서 어떤 걸 달성해야 됐던 사례라던가 아니면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달성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읽어봐 드릴게요. 프로젝트가 벽에 부딪히자 저는 3주 동안 매일 도서관에 가서 하루 5시간씩 전공 도서와 최신 논문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자료를 정리하여 학습했습니다. 5일차가 되는 시점부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해당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심화 공부를 하며 더욱 깊이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주 후에는 교수님께 제안해 볼 8가지 방향이 생겼고 미팅 끝에 2가지 방향으로 추려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저희 과에서 5팀을 선발하는 연구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양을 설명을 해서 내가 투입한 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예시는 좀 심하게 숫자를 많이 넣은 거긴 해요. 억지스러울 정도로 막 촘촘히 넣어 봤는데 제 생각에 한 여기서 좀 70% 정도는 숫자를 빼버려도 충분히 내용이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단락을 줄여서 한 2-3 줄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핵심 숫자 한 2-3 개만 넣어 줘도 되게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입사원이라면 특히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요새 막 MZ 사원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되게 책임감이 없다거나 열심히 안 할 거고 다 칼퇴를 바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강조한 경험들을 써 주면 좋죠. 그리고 수치화를 통해서 자세하게요. 2번째 꿀팁.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화하라.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어떤 걸 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 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심플리 정리를 하면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어떻게 얼마나 개선을 했냐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가 논문에서도 인트로덕션 부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historically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here 나는 이렇게 개선을 해 봤어. 이런 식으로 논문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도 결국은 뭐 코드를 짜도 예를 들어서 한 300 줄짜리 코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뭐 데이터를 써서 아니야. 저는 코딩을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저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 만들어 봤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나 만들어 봤어요. 나는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잖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진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센시티비티가 좋아졌다. 이거는 민감도가 좋아졌어. 그래서 원래는 그냥 침 안에서 얼마 이상이 분포가 됐을 때 혹은 코 속의 점액에서 얼마 이상의 바이러스 농도가 있을 때만 감지가 되던 키트인데 내가 만든 거는 그냥 코 이렇게 끝까지 안 찔러도 또는 바이러스 이게 감염이 심하게 안 되어 있을 때도 쪼금만 있어도 감지가 되는 키트야. 엄청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센시티비티가 몇 IU per 밀리리터에서 감지되던 걸 몇 IU per 밀리리터에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디텍션 리밋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센시티비티가 몇 배가 좋아졌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축된 시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키트는 뭐 민감도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예전에는 3일 정도 걸리던 분석법이 이걸 통해서 하면 30 분이면 돼. 이런 거죠. 그러면 몇 배야? 한 6 배를 좋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수치화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동일한 프로덕트 양을 내는데 시간을 줄였다거나 혹은 동일한 시간이 걸리고 다른 조건은 비슷할지 몰라도 더 좋은 결과물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그냥 해 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해 봤다."라고 되는데 이걸 만약에 논문화시키고 보고서를 쓰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 프로젝트의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성과를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랑은 다른 성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시 그 성과에 입각해서 목적을 써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목적을 가진 개발, 실험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얼마만큼 수치적으로 개선을 시켰냐라고 설명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꼭 그게 숫자 대 숫자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많아요, 이공계에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들은 꼭 수치를 적어 주라는 거고 아니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것과 대비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수치화 꿀팁 두 가지를 드렸는데 수치화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짧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장면을 보듯이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수치를 쓰면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되게 담백하게 읽혀요. 막 엄청, 뭐 매우, 많이 이런 표현보다는 숫자로 몇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제가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 수치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치가 없는 경우. 내가 저번에 그 원생이 식당을 가 봤거든. 근데 그때 점심시간도 아니었거든.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 근데 또 먹어 봤는데 가격이 싸더라. 되게 괜찮더라고. 다시 가 봐야겠어. 이거랑 수치가 있는 경우. 내가 저번에 원생이 식당을 가 봤는데 내가 그때 한 오후 3 시쯤에 갔거든. 근데 그때 웨이팅이 50 팀이나 있더라고. 근데 먹어 봤거든. 근데 가격은 10,000원도 안 해. 진짜 싸지. 가성비 갑이야. 그래서 다음에 또 갈 거야. 자, 어떠세요?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강조가 잘 된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와 줄이 길었어. 줄이 대체 얼마나 길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 웨이팅이 50 팀이나? 오후 3 시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굉장히 줄이 길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한 방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처럼 수치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수치화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경쟁률이 높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들어가려면 이 수치화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죠. 내 경험이 남들보다 더 빛나야 되니까요.
실제로 면접에서 이런 수치화를 써서 표현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에는 면접관분들이 딴지도 안 거세요.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좋아졌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아졌어요."를 설명하기 때문에 수치화가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치화를 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모든 경험들에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이공계 경험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기존 것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고만 사실 생각해 주셔도 되고, 한두 가지 경험 정도는 그래도 수치화를 써서 그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써 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서요. 오늘은 이공계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는 수치화 방법에 대해서 꿀팁 두 가지를 전수해 드렸어요. 먼저 노력에 대한 수치화, 그리고 두 번째 성과에 대한 수치화. 그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자소서랑 1차 직무 면접 이럴 때 수치화 써서 설명하시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끝내 볼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원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